안녕하십니까? 재무금융 전공 박사 2기 정재열입니다. 정책 논문 작성 경험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재무금융 전공 박사 2기에 재학 중입니다. 직장은 하나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초대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삼청동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자금추적 분야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기승전결로 말씀드리면 기로는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승으로는 초고 작성과 그에 따른 비평, 그 다음에 저는 그 비평을 어떻게 극복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여곡절 끝에 퍼블리싱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에 입학하고 지속적으로 강원규 교수님의 408랩의 리서치 미팅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리서치 미팅에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 미팅에 참석하여 교수님의 지도를 따르다 보면 반드시 논문은 퍼블리싱 됩니다. 그 와중에 2019년 8월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팍스넷 뉴스가 공동으로 한국형 가상자산 법제화를 주제로 블록체인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많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거래소 종사자분들이 암호화폐 관련법인 특검법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송금할 때 수취인의 정보를 포함한 송금 정보를 관리하라는 트래블룰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를 위해서 트래블룰에 대한 솔루션을 논문으로 발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초고 작성과 비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는 작년 8월 13일 세미나 참석 후에 일주일 만에 빠르게 완성하였습니다. 논문은 처음 써보는 것이었지만 이런 솔루션을 빨리 암호화폐 업계에 알려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금방 초고를 작성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논문보다 특허를 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빨리 박사학위를 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 논문을 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가상자산업체, 즉 암호화폐 거래소의 트러블룰에 대한 현실적 방안으로서는 최초의 논문이므로 빨리 발표하고 언론에도 홍보해야겠다는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르시시즘은 심사평을 받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심사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니 이런 쓰레기를 왜 우리 학회에 보냈냐는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보통 두 분이나 세 분이 심사하시는데 첫 번째 분은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분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혹독한 비평을 해주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 총평에서 학술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아 게재를 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게재 불가다라고 통보하십니다. 또한 연구 방법의 적정성은 부족하고 연구 내용의 타당성도 부족하며 연구 결과의 기여도 역시 학문적 관점에서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혹평해 주셨습니다. 이메일을 받아본 순간 소위 말하는 현타, 즉 현실 자각 타임이 오면서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분의 신사평은 친절하게 오타를 지적해 주시는데 얼굴을 둘 수 없을 만큼 멘붕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심사평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첫 경험이 그렇듯이 첫 논문 퍼블리시는 상고의 고통이 따랐습니다. 초고를 작성할 때는 한 번에 써내려갔고 몰입의 희열까지 느꼈습니다. 초고를 완성할 때에는 신혼부부가 초음파 사진 속의 아기를 보았을 때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만든 논문을 리젝트하다니 그렇다면 다른 학회에 내면 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뒷페이지에서 KCI 등재 학술지를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여러 학회를 검색하여 해당 학회에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일명 풍차 돌리기 전술입니다. 그러나 논문이 학회에서 연달아 리젝트되자 비로소 내 눈에만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었는지 이 논문은 드랍시키고 기존 학회의 틀에 맞는 새로운 논문 작성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풍차 돌리기 전술은 매우 위험한 전술입니다. 다수의 학회에 순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투구하는 것인데
이런 방법은 저와 같이 미숙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전술이며 학회에 한 번에 억셉트 될 뿐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여러 학회에서 게재 승인을 받으면 학회에서 매장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학술 논문을 쓰셨거나 학술지에 최초로 투과하신 분께만 추천해드리는 위험한 전술입니다. 그리고 여러 학회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협회 가입비와 연회비 혹은 심사비가 중복해서 발생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KCI 등재학회는 www.kci.go.kr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색인 및 등재 현황에 KCI 등재라고 표기된 학술지가 KCI 등재학회입니다. 앞장에서 풍차 돌리기 전술을 쓸 때 또는 자신의 쓴 논문을 어디에 기고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이트입니다. 기고했던 학회에서 게재 불가 메일을 받고 나서 현타와 멘붕을 겪어내면 드디어 자신의 논문을 다시 쳐다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심사평에 대한 답변서를 한 땀 한 땀 작성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논문다운 논문이 작성되는 단계입니다. 물론 훌륭하신 박사님들은 한 번에 억셉트 되겠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과 좌절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한 통의 기쁜 메일이 도착하게 됩니다. 투고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회 검토 결과는 게재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퍼블리싱되는 기쁨도 있지만 수백 번 넘게 읽었던 그리고 100번 넘게 고친 그러한 고단한 작업을 다시 안 해도 된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논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발간입니다. 혹시 강의나 보고서 등을 발표를 많이 하셨던 분은 자기 표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발표했던 발표문이나 발제문, 패널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이 카피킬러나 구글링에 검색되어 나옵니다. 이러면 미쳐버립니다. 분명 내가 쓴 글인데 카피킬러의 일치율 때문에 쓸 수 없거나 문장을 다시 고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첫 논문을 써본 이후에는 외부 발표 자료에는 글을 최대한 줄이고 그림이나 사진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논문을 쓰고 있는데 매우 겸손하게 쓰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과 목적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를 분석해서 선행 연구자들이 논문에서 말한 기존의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언급한 내용에서 딱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데이터를 모으고 통계 분석을 돌려서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이 통과되면 통계 방법론을 바꿔서 새로운 논문을 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 계획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방법이라면 존경하는 강 교수님이 지도해 주시라고 믿고 저는 오늘도 틈틈이 열심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겨우 논문 한 편을 게재하려고 하는 학생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